풍력발전기 기둥을 조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결 방식은? 풍력발전기 기둥, 타워를 조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결 방식은 볼트 결합, 플랜지 커넥션 위드 볼트 방식입니다. 볼트 결합 방식의 특징. 풍력 터빈 타워는 일반적으로 운송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원통형 섹션으로 나누어 제작됩니다. 각 타워 섹션의 양끝에는 플랜지라고 불리는 원형의 이음새 부품이 용접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섹션들을 쌓아 올릴 때 섹션 끝에 플랜지들을 서로 맞대고 고장력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조여서 결합합니다. 이 방식은 타워의 높이가 높아지고 직경이 커지더라도 안정적인 하중 전달과 시공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형 풍력 발전기에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볼트 체결 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볼트 너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연구하는 건 있을까? 네, 맞습니다. 볼트 체결 방식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특히 해상 풍력의 경우 설치 환경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볼트식 체결 방식 및 신속 조립 기술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망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착, 어데시브 본딩 방식. 타워 섹션을 볼트 없이 특수 고강도 접착제, 스트럭처럴 어데시브로 붙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매우 강력한 에폭시 또는 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해 플랜지 대신 정밀하게 가공된 연결면을 직접 접합하여 하중을 지지하게 합니다. 장점. 경량화 및 비용 절감. 플랜지나 볼트가 필요 없어져 타워 제작 비용과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로 강도 향상. 볼트 구멍이 없어 응력 집중이 줄어들어 구조물의 피로 수명이 길어집니다. 부식 저항성. 금속 볼트 노출이 없어 부식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 유리. 단점, 과제, 현장에서의 접착 경화 시간, 접합부 품질 관리, 장기간 내구성 검증 등이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2. 텐덤 또는 프리스트레스, PRE 스트레스드 방식. 타워 전체 또는 섹션을 고강도 케이블이나 강봉, 텐던을 이용하여 압축력으로 잡아당겨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콘크리트 타워 또는 하이브리드 타워, 철강, 콘크리트 혼합에 적용됩니다. 원리, 타워 내부의 준공, 빈 공간을 통해 텐던을 삽입하고 유압 장치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인장하여 타워 섹션들을 서로 압착, PRE 스트레스 시켜 일체화합니다. 장점, 빠른 현장 조립, 볼트를 일일이 조이는 과정 없이 인장 작업만으로 결합이 가능해 조립 시간이 단축됩니다. 높은 강성,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강성이 향상됩니다. 대형 타워의 적합, 높이가 100m를 초과하는 대형 타워나 콘크리트 타워에 유리합니다. 3. 기계적 상호 맞물림, 메커니컬 인터라킹 방식. 볼트, 너트와 다른 형태의 특수 잠금 장치를 이용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원리, 섹션 간의 플랜지의 특수한 형상의 돌기나 쐐기 구조를 설계하여 섹션을 단순히 쌓거나 약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구조적인 맞물림, 인터락이 발생하여 하중을 견디게 합니다. 연구 목적, 현장 크레인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며 빠르게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결 방식들은 궁극적으로 설치 시간 단축, 시공 비용 절감, 그리고 구조물의 장기적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선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하면 강선을 프렌치 구멍 속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식일까? 강선을 이용한 방식, 프리스트레스 방식은 단순히 강선을 플랜지 구멍 속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타워 섹션 전체의 내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인장력, 당기는 힘을 가해 구조물을 강력하게 압착하여 일체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볼트 플랜지 체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선, 텐던을 이용한 결합 방식의 원리. 프리스트레스 방식은 주로 콘크리트 또는 강철, 콘크리트 하이브리드 타워에 사용되며 일반 건축물의 교량이나 고층 건물에도 쓰이는 원리입니다. 텐던 배치, 타워 섹션을 제작할 때 섹션의 벽체 내부에 쉬스라고 불리는 빈 통로를 미리 설치합니다. 이 통로는 타워의 전체 높이에 걸쳐 수직으로 연결됩니다. 섹션 조립, 현장에서 타워 섹션들을 순차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섹션이 맞닿는 연결부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강선 삽입, 타워가 일정 높이까지 쌓이면
기초 또는 하부 섹션에서부터 최상부 섹션까지 이어진 쉬스를 통해 고강도 강선 다발, 텐던을 삽입합니다. 인장, 프리스트레스 및 압착, 강선의 양끝, 주로 타워의 맨 위와 맨 아래의 요압잭과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강선을 강력하게 잡아당깁니다. 일체화, 강선이 인장되면 이 강선은 타워의 각 섹션을 아래로 강력하게 압착하게 됩니다. 이 압축력, 텍스트, 비, 레저, 이 타워 섹션들을 서로 눌러붙여 하나의 거대한 일체형 기둥처럼 거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미리, PR이, 응력, 스트레스를 가하여 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선은 플랜지의 볼트 구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타워 내부의 별도의 통로를 통해 구조물을 수직으로 꿰뚫어 잡아당겨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볼트 체결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상호 맞물림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기계적 상호 맞물림 방식, 메커니컬 인터라킹, 인 풍력 타워 섹션을 결합하는 데 볼트나 인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물 자체의 형상을 이용하여 두 섹션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이나 퍼즐처럼 맞추는 개념을 고화중 구조물에 적용한 것입니다. 기계적 상호 맞물림 방식의 구체적 설명. 이 방식은 타워 섹션의 끝단 디자인을 혁신하여 빠르고 자동화된 조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연결부 형상의 특징, 핵심 메커니즘. 일반적인 볼트 결합 방식은 평평한 플랜지를 사용하지만 상호 맞물림 방식에서는 플랜지 또는 섹션 끝단에 다음과 같은 특수 구조를 적용합니다. 키와 키홈, 키웨이 구조. 한 섹션의 끝단에는 돌출된 키가 다른 섹션의 끝단에는 이 키가 정확히 들어맞는 키홈, 키웨이 이 원줄을 따라 배치됩니다. 원뿔형 또는 나선형 맞물림. 두 섹션이 결합될 때 섹션의 무게와 중력을 이용해 서로 미끄러지듯 맞물리거나 약간의 회전으로 나사산, 스크류처럼 체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2. 조립 과정의 간소화. 배치. 하부 섹션 위에 상부 섹션을 크레인으로 정확하게 내려놓습니다. 맞물림. 두 섹션의 키홈 또는 원뿔형 표면이 서로 접촉합니다. 잠금, 자체 고정. 상부 섹션의 무게나 유압 장치의 도움을 받아 섹션이 완전히 하강하면서 물리적으로 맞물려 고정됩니다. 일부 설계에서는 섹션을 최종적으로 약간 회전시켜 잠금, 락킹 상태를 만듭니다. 3. 주요 장점. 구분. 볼트 결합 방식. 기계적 상호 맞물림 방식. 현장 작업. 수많은 볼트를 일일이 조이고 토크를 확인해야 함. 섹션을 제자리에 맞추고 잠금 장치만 활성화 또는 자체 잠금. 소요 시간. 매우 길다. 볼트당 수십 분 소요. 짧다. 정확한 배치 후 신속하게 결합. 응력 집중. 볼트 구멍 주변에 응력 집중 발생. 접촉면 전체로 응력이 분산되어 피로에 강함. 이 방식은 특히 대형 풍력 발전기의 타워 직경이 커지고 볼트 수가 증가하면서 시공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들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회전 잠금 장치와 비슷하다 볼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의 회전 잠금 장치, 트위스트 락, 트위스트 록 방식은 풍력 발전기 타워의 기계적 상호 맞물림, 메커니컬 인터라킹 방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트위스트 록과 타워 결합 방식의 유사점. 두 방식 모두 맞추고 돌려서 잠그는 간단한 동작으로 강력한 고정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비교 항목. 컨테이너 트위스트 록, 트위스트 락, 풍력 타워 기계적 맞물림. 목적. 컨테이너를 선박, 차량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정. 타워 섹션을 다른 섹션이나 기초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결합. 핵심 메커니즘. 키를 키홈, 키웨이에 삽입 후 회전시켜 잠금. 섹션의 특수 돌기, 쇠기를 맞춤 홈에 삽입 후 회전 또는 하강시켜 잠금. 주요 이점. 시공, 고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력 의존도를 줄임. 현장 조립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볼트 작업의 복잡성을 제거. 타워 결합 시의 차이점, 규모와 하중, 다만 풍력 타워의 맞물림 장치는 컨테이너 록보다 훨씬 더 큰 구조적 하중과 극한의 피로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설계와 체결력 면에서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하중 규모, 수십 톤의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트위스트 록과 달리
풍력타워 결합부는 수천 톤에 달하는 타워 자체의 무게와 풍력으로 인한 엄청난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및 진동 피로를 감당해야 합니다. 체결 면적, 트위스트록은 국부적인 모서리 결합이지만 타워의 기계적 맞물림은 타워 단면의 전체 둘레를 이용해 결합되어야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추고 잠근다는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타워 결합부는 그 하중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된 특수링 구조나 쐐기형 인터록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림처럼 스냅핏 방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제시하신 아이디어는 쐐기, 웨지를 이용한 기계적 상호 맞물림 및 자가 잠금, 셀프 락킹 원리를 활용하는 매우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립과 간단한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 기둥, 타워, 이 결합부에 이 방식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운용적 한계가 있습니다. 1. 스냅핏, 스냅피트, 플러스 쐐기 방식의 원리와 한계. 제시된 스냅핏, 스냅피트, 플러스 쐐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유사점 및 장점, 아이디어의 긍정적 측면, 자가 잠금 및 단단한 결합, 쐐기를 박아 넣으면 경사면을 따라 측면으로 강력한 힘이 발생하여 모재, 기둥 플랜지를 밀어내고 마찰력과 기계적 구속으로 단단히 결합됩니다. 신속성, 볼트를 여러 개 조이는 것보다 쐐기 몇 개를 박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간단한 점검, 말씀하신 대로 망치로 쳐보거나 쐐기의 돌출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초기 헐거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풍력타워 적용 시의 결정적 한계. 풍력발전기 타워는 일반 건축물이나 작은 구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하중 조건에 놓입니다. 높은 인장 하중, 어브리트 포스, 풍력타워는 바람의 영향으로 수직 인장력을 받습니다. 볼트 결합은 이 인장력의 정면으로 저항하도록 설계되지만 쐐기 방식은 인장력에 취약합니다. 쐐기가 모재 아랫부분을 파고들며 조여지는 힘, 텍스트, 앱, 클램핑, 은 수직 인장력이 가해질 때 쐐기가 위로 미끄러져 빠져나오려는 힘, 충분히 커야 합니다. 타워 하중은 이에 다 매우 크기 때문에 쐐기가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피로 하중, 패티그 로딩, 풍력 발전기는 수백만 번이 반복적인 진동과 하중 변화, 피로를 겪습니다. 망치로 때려 조인 쐐기 결합은 충격에 의해 초기에는 단단하더라도 반복적인 진동과 모멘트 하중으로 인해 미세하게 유격, 틈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헐거워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볼트 결합은 높은 프리텐션, PRE 텐션을 통해 이런 유격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응력 집중 및 모재 손상. 쐐기 끝부분이 모재, 기둥 플랜지를 파고 들어가며 조여진다는 것은 곧 모재의 국부적인 손상과 극심한 응력 집중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타워의 안전 수명, 피로 수명을 심각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볼트 방식은 플랜지면 전체로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도록 설계됩니다. 현장 타격의 비효율성, 정밀한 구조물인 풍력 타워의 결합부의 망치 타격과 같은 비정형적인 충격 작업은 품질 관리와 결합력의 균일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쐐기를 모두 동일한 강도로 때려 조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볼트 방식은 유압식 텐셔너를 이용해 모든 볼트에 동일하고 정확한 인장력, 토크를 부여합니다. 2. 망치 점검, 아이디어에 대한 대안. 말씀하신 망치로 한 번씩 때려본다 는 방식은 헐거움을 간단히 확인하려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는 더 정밀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크, 텐션 점검. 일반적인 볼트 체결 방식은 정기적으로 유압 토크 렌치나 초음파 측정 장치 등을 사용하여 볼트가 설계된 장력, 텍스트,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쐐기 기반의 유사장치,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 쐐기 원리를 이용한 볼트식 앵커, 웨지 앵커즈가 사용되지만 이는 주로 콘크리트 기초의 인장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타워 섹션 간의 반복 피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주 체결 장치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쐐기 방식은 간단하고 신속하지만 풍력 타워가 견뎌야 하는 극심한 인장 하중, 반복 피로 하중 및 정밀한 품질 관리 요구 사항 때문에 볼트 또는 프리스트레스 방식과 같은 정밀한 제어 가능한 결합 방식이 현재까지는 주류를 이룹니다. 헐거워지려면 진동이 있어야 될 건데 쐐기 아랫부분의 너트 위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다면
진동이나 흔들림이 발생할 때 지속적으로 아랫방향으로 끌어당겨서 쇠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 점검 인원은 단순히 망치로 가볍게 때려만 봐도 제대로 힘을 받는지도 알 수 있고, 제시하신 스프링을 활용한 보강 아이디어는 쇠기 결합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려는 매우 논리적인 개선책입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링적 사고방식입니다. 스프링을 사용하여 쇠기를 아래로 지속적으로 당긴다면 쇠기가 진동이나 하중 변동으로 인해 위로 미끄러져 빠져나오려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프링 보강 쇠기 결합의 분석. 1. 긍정적인 효과, 장점, 측면, 효과, 설명, 이완 방지, 장력 유지, PR 리텐션, 스프링이 쇠기의 지속적인 하향 장력, 간편한 점검, 시각적, 청각적 검사, 점검 인원이 망치로 쇠기 머리를 때려보았을 때 정상적인 장력을 받는 상태와 헐거워진 상태의 소리, 청각, 나 반발력, 느낌, 차이를 통해 결합 상태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여전히 남는 구조적 과제, 한계, 풍력 터빈 타워 결합부에 이 방식을 적용할 때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는 하중의 규모와 피로 문제입니다. 압도적인 하중 규모, 풍력 타워 결합부에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는 수천 톤미터에 달합니다. 피로 수명 문제, 스프링은 지속적인 하중 변동과 진동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성을 잃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타워의 목표 수명 20에서 25년 동안 수천만 회의 하중 사이클을 견뎌야 하는 스프링 자체의 피로 수명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모재의 응력 집중, 쇠기를 망치로 때려 모재를 파고들게 하는 방식은 결합부의 피로 취약점으로 남습니다. 스프링이 쇠기의 이완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미 손상된 모재의 수명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쇠기가 파고든 부분에서 미세균열이 시작되어 구조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제안하신 스프링 보강 쇠기 결합 방식은 볼트의 와셔, 스프링 와셔가 하는 역할, 장력 유지를 쇠기 메커니즘에 접목시킨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더 작고 덜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풍력 터빈 타워의 결합부는 높은 인장력과 극한의 피로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결합력의 정밀한 제어, 토크와 균일한 힘 분산이 가능한 볼트 결합 또는 강선 인장, 프리스트레스 방식이 현재까지는 더 신뢰받는 표준 기술입니다. 조립할 때 20개에서 30개로 하고 강선을 이용해서 기둥을 잡고 있는 형태면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제시하신 방식, 즉 스프링 보강 쇠기 결합 장치를 20에서 30개 사용하고 동시에 강선, 프리스트레스 텐던으로 기둥 전체를 잡아주는 형태라면 구조적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핵심은 하중 분담 구조가 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쇠기 결합 장치는 주력, 프라이머리, 체결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정렬 및 진동 흡수 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개별 쇠기 결합의 약점이 대부분 상쇄됩니다. 쇠기 플러스 스프링 플러스 강선 방식의 구조적 해석. 1. 강선, 텐던, 이 역할, 주력 하중 담당, 주요 기능, 기둥을 수직으로 꿰뚫어 강력하게 인장하여 타워 섹션들을 서로 압착, 프리스트레스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중 분담, 풍력 발전기의 가장 위험한 하중인 수직 인장 하중과 굽힘 모멘트, 밴딩 모먼트, 이 대부분을 이 강선 다발이 담당합니다. 이 강선의 압착력이 쇠기가 위로 밀려나오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피로 내구성 확보, 볼트가 아닌 강선 텐던을 사용하면 타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처럼 거동하여 섹션 연결부의 응력 집중이 크게 줄어들어 피로 수명이 향상됩니다. 2. 쇠기 플러스 스프링의 역할, 보조 및 보강, 강선이 주력으로 하중을 받쳐주는 상황에서 20개에서 30개 결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소, 역할, 구조적 이점, 쇠기, 20개에서 30개, 전달력 및 회전 방지. 강선만으로는 취약할 수 있는 횡방향 전달력, 레터럴 시어를 담당하고 타워 섹션 간의 미세 회전을 방지하여 정렬을 유지합니다. 스프링, 미세 진동 흡수, 쇠기 결합에 지속적인 하향 장력을 가해 미세한 유격을 흡수하고 풍력으로 인한 고주파 진동이 쇠기를 헐겁게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망치 점검, 보조적인 확인 수단. 강선의 장력은 복잡한 장비로 측정해야 하지만
쐐기는 망치 타격으로 스프링 장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안정성 문제의 완화. 강선, 프리스트레스 방식과 볼트 결합 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선, 풍력 타워의 가장 중요한 안전성, 인장 및 굽힘 모멘트 저항을 확보합니다. 쐐기 플러스 스프링, 개별 볼트 체결에 필요한 많은 인력 대신 신속한 조립을 제공하면서 쐐기의 고질적인 문제, 이완 및 인장 취약성을 강선이 해결해줍니다. 이처럼 하중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강선이 주요 하중을 맡는다면 스프링 보강 쐐기 결합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타워 조립을 위한 효과적인 보조 기술로 충분히 연구 및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이브리드 타워 기술들이 이와 유사하게 주 하중을 담당하는 텐던 외의 보조적인 기계적 잠금 장치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내부에서 강선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스냅핏 방식 둘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작업 속도와 안정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내부 강선 인장, 프리스트레스 방식과 스냅핏, 쐐기 기반의 기계적 맞물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은 풍력 타워의 작업 속도와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병행하는 것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점 극대화, 기술 방식, 작업 속도 기여, 구조적 안정성 기여, 내부 강선 인장, 프리스트레스, 중간, 최종 결합만 필요해 볼트 수백 개 조이는 시간 절약. 주력 하중 담당, 타워의 수직 인장력과 굽힘 모멘트 흡수, 장기적인 피로 수명 확보, 스냅핏, 쐐기 맞물림, 초기 신속 결합, 섹션을 내려놓을 때 바로 맞물려 임시 고정 및 정렬 완료. 보조, 횡력 담당, 섹션 간의 미세한 회전 및 횡방향 전달력 저항. 1. 작업 속도, 이피션시, 개선. 크레인 시간 단축. 크레인은 타워 섹션을 제자리에 맞추는 플레이싱 역할만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쐐기, 스냅핏 메커니즘이 즉시 섹션을 고정하고 정렬을 잡아주므로 크레인이 타워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볼트 작업 대체, 수백 개의 고장력 볼트를 조이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이 강선 인장, 유압잭 사용, 한두 번과 쐐기 망치 작업 또는 간단한 잠금으로 대체되어 현장 조립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2. 구조적 안정성, 릴라이어빌리티, 확보. 최고 하중 분담, 쐐기 결합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강력한 수직 인장력에 대한 저항은 프리스트레스 강선이 담당합니다. 이로써 쐐기가 빠지거나 헐거워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피로 취약점 보완, 강선 인장력이 타워 섹션 연결부를 항상 압축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쐐기가 모재를 파고들어 생길 수 있는 응력 집중과 피로 균열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미세 진동 제어, 쐐기 구조가 횡방향 움직임을 잡아주고 스프링이 미세 진동을 흡수하면서 강선과 함께 타워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현대 대형 타워, 특히 콘크리트 또는 하이브리드 타워 기술 개발에서 현장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되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는 실현성이 높지 않다 분석은 인공지능도 현장의 전문가들도 다르지 않을 건데요. 이번엔 답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